오종혁 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진건의 고향 이어가겠습니다. 자, 인물인데요. 인물에서 나는 서술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현실을 재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라는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당대 우리 민족의 보다 비참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현실 비판 의식도 여기서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신세 타령이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 때 더 평화로웠다. 그렇죠? 농민 수탈이 심화된 현실을 드러낸 이야기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고향에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는데도 서간도로 이주했죠. 그래서 가혹한 삶을 살았죠. 자, 그래서 봐서 세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다가 불우한 삶을 경험하게 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도 아닌데 틀렸죠. 이건 왜 틀렸냐면 일제강점기 수탈 구조 때문에 동네가 좀 변한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긍정적이라는 표현도 역시 잘못된 것이죠. 자,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그가 동척 회사에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는 중간 소작인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봐 일제강점기 착취 구조와 관련됐다. 그렇죠? 소작인 노릇을 하면서 이제 실작인에게 이제 착취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제 동척과 중간 그 소작인들의 그 소작료를 가혹하게 빼앗기는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그의 문제 의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세 타령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농민 수탈 구조 이것과 관련된 그의 인식을 담은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 이사를 갔었다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이주민의 이주 요인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현재 고향보다도 훨씬 살기 좋다는 그러한 그 소문 이런 것들 때문에 간 거거든요. 자,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로는 그가 자신이 살던 동네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진 것을 한탄하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뭡니까? 농촌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기억하시고요. 회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재의 그 기능인데요. 종종이라는 술의 그 서사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첫 번째, 나와 그와 소통을 매개로 하는 그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그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나의 정서가 아니라 그의 정서예요. 또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에 대한 나의 연민의 감정이 담겨 있는 소재고요. 또 네 번째, 그의 이야기 구술에서 흐름 조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정종입니다. 그렇죠? 또 다섯 번째, 나와 그가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겠고, 여섯 번째, 힘겨운 삶의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7번에 그와 구별되는 나의 신분을 표상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럼 그를 대하는 나의 심리 변화가 또 중요합니다. 나의 심리 변화.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과 혐오감, 반감 등이 있었군요. 그 점차 호기심, 공감에서 나중에는 연민과 동정심으로 심리 변화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도에 표시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K군 거리, 고향이죠, 고향.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일본 쪽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서간도는 이쪽 위치입니다. 신의주와 안동현은 이쪽이고, 서울은 여기고, 그렇죠? 이런 지리적인 위치도 눈에 익히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서간도에서 2년을 버티다가 아버지가 죽고 또 4년이 못해서 어머니마저 죽은 겁니다. 여기 서간도에서요. 두 번째는 이제 신의주와 안동현 있죠? 여기서 이제 품을 팔며 일용 노동자로 막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는 뭐죠? 일본 구주 탄광과 대판 7공장의 노동자로 일하게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번째는 이제 K군 H3 폐허된 고향에서 과거 혼인 말이 있었던 여자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 이제 네 번째 여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귀향한 곳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가죠.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그의 그 이야기, 신세타령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이동 과정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소설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인데요.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 추적되는 꼴이 어쩌장고 밉살스러웠다.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다가 찡그리게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했다. 이것은 이제 연민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다가 우리 교재에 실린 부분이 이 부분부터거든요. 여기서 연민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에서는 공감하는 이러한 주요한 대사, 이 부분을요 꼭 기억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사니까. 전체 줄거리는요, 나는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그가 서간도와 일본어 유랑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내력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에 대한 반감이 해소되고 있고요. 나는 그가 자신의 고향이 폐허된 것을 한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 얼굴에서 뭐예요?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읽는다. 이런 장면. 그리고 외화와 내화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외화에서는 이제 서울행 기차에서 동양 삼국의 복장을 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화가 이제 중요한데, 내화에서는 전개입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고향 사정을 이제 듣게 되고, 위기에서 이제 그가 농토를 잃고 유랑 생활을 하고 그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간도로 이주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절정에서는 이제 그가 폐허로 변한 고향에 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납니다. 이웃 여자. 아셨죠? 우리 순특강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웃 여자와 만납니다. 그래서 기구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구주 탄광을 거쳐서 다시 귀향하는 그러한 장면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다시 외화인데요. 외화. 인생 이야기를 마친 그가 나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이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력적인 오답 피하기 연습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은 외화와 내화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강조된다.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 내부 이야기로 인해서 외부 이야기가 복합적인 주제를 가진다. 이것도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의 주인공이 서로 다르다. 주인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배치되어서 작품의 분야가 역동적으로 교체됐다. 이건 잘못된 거죠. 교차적으로 배치됐다고 해서 역동적으로 교체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설상 특징에 보시면요,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의식의 흐름이다. 의식의 흐름은 아닙니다. 또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한다 그랬는데, 이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는 것도 역시 아닌 겁니다. 자, 장면에 따라 시점의 변화를 주었다. 다양한 관점으로 했다. 이것도 변화를, 장면에 따라 시점을 변화를 준 것은 아닙니다. 또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펼쳐진 사건, 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서 긴박감은 없었죠. 긴박감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마다 설자를 달리해서 다양한 인간상들, 다양한 인간상이 아니라 우리 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또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다양한 양상도 역시 아닌 겁니다. 또 인과관계 없이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연성을 보여줬다. 우연성도 아닌 겁니다. 아셨죠?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가게 된 권력 가족의 상황에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핍박당하는 개인의 모습이다. 자,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회, 당시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에 대한 이해를 보면요, 첫 번째로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서간으로 떠난 거죠. 17살 되던 해, 뭐 이런 말로 봐서 그래서 평안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지만 낯선 사람들만 있어서 실망했다 그랬는데 고향에서 그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셨죠? 또 세 번째,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다가 아니라 나에게 속 시원히 털어놨죠. 그 다음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서간도를 떠나 일본으로 갔나갔다. 그는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간 게 아니라 벌이를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벌이. 그렇죠? 돈벌이를 위해서. 자, 그다음 일본을 떠나 귀국한 것은 고향에 가면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그리움. 그러니까 이거 틀리기 쉽겠죠, 여러분. 마치 맞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정착한다, 일자리다. 이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현진권의 고향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